플라스틱판이 반도체 구현을 하거나 디스플레이 패널을 할 때 휘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어떤 가령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안에 뼈대를 넣어주는 기술, 이거 두께를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기판으로 사용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금속 배선을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줘 갖고 뼈대를 만들어주거나 뭐 그냥 기반으로 사용할 때는 상관없잖아요. 네, 그래서 금속을 뼈대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특히 틀어짐을 딱 막아준다는 것이죠. 중간 중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홈을 좀 파가지고 거기다 두터운 것을 이렇게 결정 고조를 넣어준다든지 해가지고 딱 이렇게 틀어짐을 막아주는 이런 뼈대를 잡아주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위에다가 일단 뭐 약간 절연 구조, 쿠션처럼 이렇게 전기성 피복처럼 해서 넣어주든가. 그래서 그 부분은 레이저로 이렇게 도랑을 파듯이 이렇게 탁 파가지고 박구렁을 파듯이 트렌치 공법하고는 틀립니다. 트렌치 공법은 수직이고 저는 수평 해가지고 홈을 파서 그 안에다가 금속 배선을 한다 또는 전자잉크로 넣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유리기판 위에도 가능한데 유리기판 위에다가도 저런 구조 넣어주고 그걸 저런 구조 안을 파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레이저를 식각하면 됩니다. 뭐 식각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겠죠. 종류는 뭐 다양하니까요.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다시 저런 덮고 그 다음에 적층을 그 안에 이렇게 위로 저런 물질을 통해서 적층을 하는 이런 기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적층 물질 위에 다시 코팅을 주고 저렇게 홈을 저게 열이 빠져나가도록 미세한 홈을 봐주고 적층 그 다음에 적층 물질이 이제 절연체인데 다시 그 위에다 절연해주고 다시 적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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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층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때 이렇게 거기다 얇은 플라스틱 판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유리가 세라믹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세라믹이 들어가 상관없잖아요. 네네. 굳이 뭐 이렇게 유리 기판이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세라믹에다 다설해야 되지. 그죠? 네네네. 세라믹 코팅을 좀 준다든지 세라믹 코팅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만 조금 만들어주고 아래 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사용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절연 물질 위에 그걸 홈을 파서 배선하고 다시 덮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투명하게 풀어주게 일단 유리 기판이나 세라믹 기판을 다시 놔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적층해도 상관. 저런 물질에 코팅 주고 전기선 피복처럼 주고 다시 또 저는 위에 또 쌓고 저런 물질로 쌓아가지고 올릴 수도 있어요. 저런 물질이 약간 딱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딱딱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하러 유리 기판 이렇게 올리냐라는 거죠. 그냥 저런 물질 자체를 딱딱한 걸 만들어서 이렇게 홈을 바꾸랑처럼 하수도 파는 거 쭉 박고 무속 배선해주고 수직 수평 그다음에 다시 코팅 고조를 주고 위에다 수직 또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또 나쁘지 않다. 열을 흡수하는 것이면 더 좋겠죠. 그 저런 구조. 그래서 유리석형 같은 자세로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이거 수백 개 이렇게 놔도 열이 전염이 안 되는데 수백 개 넣어도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지. 절연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를 부끄렁을 파서 금속 배선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 딱딱하면 더 좋다. 수직과 수평으로 넣어줄 수 있다. 금속 배선을 뭐 전기선으로 하든지 통신선으로 하든지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리기판을 이렇게 위에 적층을 할 때도 유리기판에다 절연막을 형성해서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밖으로 받듯이 파는 기술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을 홈을 파서 접착을 한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인접 피혁이라든지 천연 피혁 이런 것들을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마신 박스 접합, 자동차 타이어 접합이라든지 자동차 의자 접합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런 오토바이 타이어라든지 이렇게 접합 구조에 있어서 홈을 파서 접착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 할 때도 제가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에 대해서 그래야지 습기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미세하게 타이트하게 접착이 된다. 나노 구조로도 가능하고 필름 접합, 아니 유리 이렇게 비닐 접합,
박스 접합, 모든 접합 구조는 다 들어. 그래서 그 보석상 털리기를 유리창을 이렇게 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유리창에다 플라시장을 대자.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홈몰팟을 접착을 시켜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을 그렇게 된 접착제가 들어가서 딱 타이트하게 접착이 되면 안에 습기가 안 들어가는데 이거 홈몰팟지 않으면 습기가 들어가서 잘 떨어지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죠. 자, 유리기판을 볼게요. 그래서 하시면 되겠어야 되겠어요.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반의 유기 소재기 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유리코어로 대체한 차세대 소재다.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데다가도 금속을 좀 넣어줄 수 있는데 이런 데다가도 금속을 넣어줄 수 있어요. 시원하게 하거나 금속 배선을 이런 식으로 쭉쭉 이렇게 줄을 그어서 그래서 금속을 덧붙여갖고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플라스틱에도 금속 배선을 고랑을 파가지고 레이저 같은 것이나 뭐 이렇게 시켜놓고 고랑을 파거나 수많은 점을 탁탁탁탁탁 뭐 수십 쪽에 탁탁탁탁 찍어 그 안에 더 금속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걸 이제 배터리를 캐퍼시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뭡니까 트랜지스터를 만든다는 거죠. 제 말은 이건 전기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중간 홈을 더 파가지고 그것이니 이거 왜 홈을 좀 파가지고 전기 이제 금속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전자잉크 방식도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금속 카패시터. 여기다 구리를 있고 대중선 넣어주거나 인비소재 흑연탄소를 넣어주거나 연구자석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이 들어가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구조를 가져 수천만 개 수십 쪽의 가로선을 높이로 해서 저편수 방식의 저장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대중선을 넣어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수 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데다가도 수없이 유리나 뭐 플라스틱이나 이제 유리 자체를 가공해서 홈을 파가지고 넣어줄 수도 있지만 유리나 플라스틱에 딱 그냥 아예 그냥 그렇게 절연막을 좀 이렇게 절연 구조를 딱딱한 놈을 넣어줘. 그 안을 갖다 레이저로 시각 박구렁 파듯이 시각을 해서 넣어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나 전자잉크 방식, 전자잉크 방식으로 주요한 배선은 그렇게 넣어주고 전자잉크 방식으로 나머지는 필름을 붙이든지 이렇게 배선이 된 필름을 아예 붙이는 방식, 전자잉크로 찍는 방식 이런 게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자잉크 사이즈도 대중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다가도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를 넣어서 그 전기 사이즈가 틀려야죠. 서로 전이차가 생겨서 왔다 갔다 잘 전도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셀러리도 금속이든 비금속이 사이즈에 틀리게 대중소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를 넣어주는 거는 자유전자가 드린 전기에 비해서 많이 생성되기 위해서 또는 연구자석과 자수석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성할 수도 있다. 연구자석에다가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아놔요. 수천 개, 수만 개 전기를 걸어줘요. 교류 전기로 탁탁 걸어주면 전기의 방향이 이렇게 탁탁 움직이는 방향이 전기장이 생기는데 그래서 연구자석을 통해서 전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기서 이런 데다가도 넣어갖고도 드리는 전기에 비해서는 전기가 생성될 수 있다. 나노 구조로도 가능. 연구자석을 쭉 대중소 배치해주고 그래서 여기다 반응하도록 구리도 되고 알루미늄도 되고 뭐 니켈도 되고 자철석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구리를 대중선 넣어주고 인비소질 흑연탄소가를 넣어주고 화합물이나 아니면 옆에 배치를 해주는 거죠. 전기를 딱 걸어주면 교리 전기를 걸어주거나 직류 전기를 걸어주면 여기는 농도 많고 적게, 농도 많고 적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전이차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전기장이 만들어가지고 얘를 자기장을 만들어 전기를 생산 필름식으로도 가능하다. 태양전지에 사용하고 배터리에도 누울식으로 해서 절연 구조의 배터리로 만들거나 MLCC 기술에도 들어갑니다. MLCC 회사에서 쓰지 마세요. 모든 가전에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히터기나 드라이기, 송풍기, 아니면 이렇게 조명, 이렇게 냉장고, 에어컨, 로봇, 그다음에 가전 모든 형태의 자동차도 그렇고 이것을 갖고 다니면서 자체 전기를 넣어갖고 자체 전기를 생산해 인버터, 컨버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자체 전기를 생산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에도 들어갈 수 있고 페인팅 구조로 페인팅을 해가지고 어디든 발라가지고 그걸 통해서 전기를 걸어줘서 절연막을 해주면 비닐 같은 데도 돼. 절연해주면 비닐 같은 데도 고무 플라스틱에도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유리기판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절연해줘가 금속에다가도 받침대가 이제 금속일 수도 있다.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반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유리코어로 대체한 차세대 소재인데
고성능 AI 반도체 데이터센 높은 평탄도 우수한 내열성 낮은 전력 소비를 특징으로 한 핵심 기술이다. 표면이 매우 평평하여 미세한 회로 형성이 가능한 휘어짐이 적어 대면적과 집측적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꿈의 기판으로 불린다. 표면이 거울처럼 평평하여 초미세 회로 패턴 구현이 가능하다. 기존 대비 50% 수준의 왜곡 감소. 열 팽창률이 낮아. 유리기판 플라스틱만 되는 게 아니고 실리콘 웨이퍼에다가도 실리콘 웨이퍼가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리콘 아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기술들은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다가도 구현이 가능하다. 열 팽창률이 낮아서 고온에서도 휘어집니다. 근데 내 방식은 뭐 실리콘 웨이퍼일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에요. 플라스틱 유리기판 뭐가 됐든 거기다 절연 구조를 딱딱한 놈을 넣어줘갖고 레이저를 시각해서 금속 배선을 한다. 수직 수평 이게 뭐 어려워요? 원래 실리콘이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대체는 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유리기판 플라스틱은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다가도 얘를 절연 구조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그 도랑을 파는 거예요. 금속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판다는 거예요. 레이저 빛은 대중소. 레이저는 수많은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큰 볼록 렌즈로 집중을 시키거나 오목 렌즈나 오목화놈을 봐주거나 다이아몬드까지 이 세 가지를 뜬 공진기처럼 빛이 왔다 갔다 증폭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빛 사이즈를 대중소를 조명 같은 데도 그랬잖아요. 조명과 이런 전구나 아니면 형광등이나 이렇게 네온사인 같은 거 뚜껑을 열고 닫고 해가지고 이런 수많은 구조를 넣어서 이렇게 공진기처럼 작용하잖아요. 그죠? 볼록볼록한 오목오목한 오목 렌즈, 다이아몬드까지 이런 걸 합쳐가지고 레이저 빛이다, 레이저 다이오드다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 딱 직진성이죠. 이렇게 부딪혀갖고 빛의 산란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ED 발광 다이오드 드린 전기에 비해서 전기를 이제 그 빛을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진기처럼. 그래서 드린 전기에 비해서 조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알갱이가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네모났든 동그랗든 별 표명이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빛이 이제 부딪혀갖고 내부안에서 공진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증폭하는. 그럼 드린 전기에 비해서 되게 환하게 밝아진다는. 빛은 이제 오랫동안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얘를 안에 가두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기술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광섬유 같은 데도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이것을 광섬유 전체 실에서 빛이 나게 하는 기술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리기판 표면이 거울처럼 평평한 초미세의 회로 패턴이 구현이 가능하고 기존 대비 50% 수준의 왜곡 감소, 열 팽창률이 낮아서 고온에서도 휘어짐이 거의 없어 대면적화 유리, 고속 신호 전달, 전기 신호 전실이 적고 중간 기판 없이 이런 데 플라스틱 같은 데도 이렇게 금속 뼈대를 내든지 아니면 좀 더 두터운 놈으로 해가지고 뼈대를 기판으로 해서 휘어짐이 없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속 뼈대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이게 휘어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두터운 놈을 플라스틱을 넣어줘서 딱 열이 휘지 않게 해준다는. 그리고 뭐 이런 게 뭐 열에 그렇게 휘겠어요. 근데 유리석용 코트 예사 유리막을 넣어서 여기가 제조하면 열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꺼워야 되는데 이게 좀 미세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열에 할 필요 없이 여기다 그냥 절연 플라스틱 기판 유리 기판이다 그러면 절연막을 넣어가지고 그 절연막이 열을 흡수하면 된다는 거죠. 절연막이 이제 딱딱한 놈 이런 식으로 전기선 피복을 100개 뭉쳐놔도 열은 전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계속 해준다는 거 전기선 피복처럼 해가지고 열이 전염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밖으로 받으실 레이저로 딱 시각해서 금속 배선을 해준다. 전자잉크 방식도 괜찮다. 수직 수평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 신호 전달, 유리기판, 전기 신호 손실이 적고 중간 기판 없이 수동 소자, MLCC 내장이 가능해. 성능 향상. 동일 아니면 다 공기 기술로 가요. 네, 마음대로 쓰시라고 해드립니다. 네. 고밀도 패키징, 동일면 기존의 기업들에 대해서. 기존의 기업들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 기업 차원에서는 다 만들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곧바로 1년 안에 다 동일하게 다 모든 상품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동일도 패키징, 동일 면적 내에 더 많은 트렌드 집중. 기존의 기술 기업들이 그럼 아무래도 좀
자산 가치가 크게 다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밀도 패키징, 동일 면적 내 한마디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둑질, 강도질, 범죄하지 말라. 그래서 전 세계 국제협약과 지적사, 민영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한두 개도 아니고 말씀이죠. 100개 이렇게 갖다 쓰시면 도둑놈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그래서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저는 누구라고 지칭 안 했어요. 지금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도둑놈 강도적 이게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범죄 행위를 범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누가 됐든 저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동일 면적 내 갖다 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네, 누구라는 얘기는 안 했다라는 것은 갖다 쓰지 말라는 뜻이. 안 갖다 쓰면 좋은 분이시죠. 제품에다 표기를 하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범죄 행위를 당연히 문제가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고밀도 패키징, 동일 면적 내 더 많은 트랜지터 집중 및 아니면 공개 기술로 가버린다. 더 많은 트랜지터 집중 및 두께 절감 가능. 이렇게 TGB라고 유리기판을 레이저 등으로 뚫어서 구리 구멍을 형성하는 핵심 기술 이렇게 있고요. 외부 충격에 다만 약하고 높은 제조 비용 및 기술적 난이도는 수율 확보가 화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플라스틱 기판을 적층을 잠깐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기판 적층 유연성, 경량화, 얇은 두께가 요구되는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패키징상 필수적인 제조 기술. 이 기술은 열과 압력을 이용해 고분자 필름, 폴리 이미드 등의 점도성 방막이나 다른 기능성 필름을 붙여서 다층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성 방막이나 다른 기능성 필름을 붙여서 다층 구조를 형성. 필름에다 형성을 하니까 보면 이렇게 자동차 같은 데도 이렇게 열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필름에다가 이것을 구현할 수도 있어요. 필름에다가 뭐라 그럴까 금속을 인쇄를 한다는 거죠. 금속을 인쇄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속 인쇄를 뭐 이렇게 박을 입혀주는데 금속 인쇄하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아니면 전자잉크로 찍어도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적층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적층을 거기다가 뭐 이게 약간 그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뭐 구멍을 퐁퐁퐁퐁 뚫어가지고 또 절연 물질 넣고 필름 위에다가 절연 물질 넣고 필름 위에다 절연 또 필름 쌓고 절연 물질 넣고 필름 코팅을 해줘도 되잖아요. 유리소경 코팅제사 유리만큼 넣어서 하고 그래서 열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열이 이렇게 MACC라든지 열이 많이 들어가는 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그래서 열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캐피시타가 많이 없는 부분, 하여튼 뭐 열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또 절연막을 두텁게 해준다든지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빵으로 뽕뽕뽕뽕 들어가고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은 그러니까 열과 압력을 위한 고분자 필름에 전도성 방막이나 다른 기능성 필름을 붙여서 다층 구조를 형성한다. 플라스틱 기판 적층. 열 압착, 열 활성 접착제를 사용해서 가열된 롤러나 프레스를 통해 기판과 필름을 접착합니다. 이때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는 기술입니다. 나노 구조도 괜찮아요. 뭐 카본 소재 접합이라든지 뭐든 이렇게 뭐 그런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피혁 접합, 이렇게 필름 그다음 접합 뭐든 이런 접합에도 다 사용합니다. 웨이퍼, 저기 펠리클 접합 뭐 이런 데도 펠리클 피닐 뭐 박스 접합도 사용하고 뭐 자동차 의자라든지 타이어 접합 이런 데도 사용하고 다 들어가요. 드라이 웻 라미네이션 접착제를 도포하여 두 기판을 압착한다. 캐리어 기판법 플라스틱 필름이 얇아 열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으니까 홈을 파야 된다는 뜻이죠. 플라스틱 필름이 얇아 공정이 휠 수 있으므로 단단한 캐리어 기판 위에 플라스틱 공정 올리고 적층을 분리한다. 그 다음에 복합 적층 저는 뭐 그럴 필요가 있냐. 플라스틱 유창에다 절연 구조를 딱딱한 놈들을 넣어주면은 또 전기성 피부처럼 형성돼도 거기다 박고령 파듯이 이렇게 레이저로 시가로 쭉 파가지고 하루 스톱 파스니 안에다 금속을 배선한다. 얼마나 단순해, 그죠? 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 1층, 3층 이렇게 이거 반개 두께를
절연 두께를 들어서 그렇게도 만들 수 있다. 뭐 실리콘 웨이퍼에 들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안 가세요? 가시죠. 네네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필름식으로 열에 좀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어떤 절연막을 만들어주고 여기다 다시 이렇게 코팅 구조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된 필름식으로 들어가 다시 위에다 절연 구조 만들어주고 코팅 구조나 어떤 이렇게 어떤 필름식으로 들어가고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그 필름이 이제 구멍을 뻥뻥뻥뻥뻥 뚫어갖고 열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옆으로도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옆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공기 통로를 만들어 주면 되죠. 네네. 그 다음에 접착제를 덮어야 두와 기판 아니면 비스듬히 적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적층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복합 적층, 유기 플라스틱과 무기 산화물층을 교차로 적층한 내열성과 밀병성을 향상시킨다. 준비 및 세정, 기판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착력을 향상하기 위해 플라즈마 습식 세정을 진행한다. 적층, 플라스틱 베이스 위에 구리방막이나 절연층을 순서대로 쌓는다. 라미네이팅, 375F, 190도 이상의 고온과 275, 400 psi 압력을 가해 접착제를 붙이고 층간 결합을 유도한다. 네, 접착제를 붙이고 호흡을 파서 접착시키면 이런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미세한 홈을 봐가지고 딱 접착을 시키면 그냥 그게 접착이 돼요. 이런 게 굳이 필요할까요? 네, 적층된 기판을 안정하기 위해서 호온에서 고칩니다. 홈을 봐서 접착하면 뭐 되게 접착이 쉬운데요. 네네.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접착제는 에폭시도 있고 뭐 다양한 것도 있으니까. 적층된 기판을 안정화시켜 에폭시는 굳어요. 네, 그래서 혹시 열에 강합니다만은 에폭시에다 유리석연 같은 데 사람 유리만 고들 넣어서 열에 강하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실리콘도 있잖아요. 실리콘 건축용 저기 뭐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실리콘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열에 강한 실리콘도 있고 있는데 뭐 재료야 뭐 많겠죠. 경화 적층된 기판 안정하기 위해서 고온에 붙인다. 플라스틱 열이보다 열 평창 계수가 커서 고온 공정 힘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내열성 플라스틱 선인장이 그냥 여기다가 금속 배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가로자로 뼈대를 잡아주는 금속을 통해 아니면 플라스틱 두꺼운 놈을 좀 사용해서 뼈대가 이런 데는 얇고 약간 두꺼운 거나 강한 플라스틱을 넣어줘갖고 뼈대를 잡아주는 기술을 들어갔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다 똥 중간 이렇게 마디를 강한 마디를 줘가지고 동그랗게다 들어간다면 여기 딱 줘가지고 딱 휘지 않게 잡아주면 네, 접착제, 기능성 접착제, 기능성 코팅 적층, 반사 방지막, 배리어층, 회로 패턴 등을 여러 겹으로 쌓아 최종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꼭 실리콘 웨이퍼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내부에 접히는 기판. 유연한 함 얼마 여기다가 이런 플라스틱에다가 여기다 절연 구조를 넣어주는 게 딱딱한 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파면 되지. 레이저식 가격 꺼내 또 금속 배선하는데 실리콘은 왜 해야 되지? 실리콘 웨이퍼는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이 절연 뭐 실리콘 하셔도 되고 필요가 없잖아요. 단가가 얼마나 싸겠어요. 여기다 절연 구조를 딱딱한 놈을 경화되는 놈 넣어주고 절연 구조는 뭐 재료가 워낙에 많아서 폴러블 디스플레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주면한 화면을 구현하기 위한 폴리 이미드 필름 적층 3D 적층 플라스틱 경량화 필요한 자동차 및 구조재 이렇게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플라스틱의 기판의 힘 문제를 해결한 플라스틱의 박형 유리를 합치거나 반도체 패키징 플라스틱을 대체 유리 기판을 사용하는 기술이 차세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